예, 드디어 오늘이 왔군요. 자, 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그리고 110대 국정과제를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에 오늘까지 47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여러 부처로부터 업무를 보고를 받고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현장 방문, 간담회를 거치고 또 국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파악하고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4번의 전체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아주 수많은 저와 간사단만이 참석하는 간사단 회의를 매주 서너 번씩 하면서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국정과제 선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하고 그런 작업들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10대 국정과제 그리고 또 521개의 실천 과제를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필요한 그런 정책 분야들이 있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TF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라든지 국민통합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특위라든지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청년소통 TF 아마 지금까지 역대 인수위 사상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그런 경우는 처음일 것이고 아마도 이것이 다음 정부의 인수위에서도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 비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 비전은 이미 발표를 했듯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저 나름대로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시대 정신 또는 시대적인 과제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꼭 해결해야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문제들이 모인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저 나름대로는 5개 정도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고 민주주의와 법치가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일, 그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국민 통합입니다. 그런 5가지의 시대적인 과제, 시대 정신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복원의 의지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에 대한 그런 뜻이 담겨
싶고요. 그리고 또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는 복지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과 국민 통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함축되어서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화를 그 산업화를 거치고 민주화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선진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정말 피를 흘리면서 쌓아온 이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런 경제적인 성과를 더 잘 발전시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이 두 번째. 그렇지만 거기에서 빠져 있었던 사회적인 약자를 따뜻하게 품어서 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 저는 그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시대 과제다. 그것을 이번 정부부터는 시작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그 세대마다 생각이 참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보면 어떤 사회학자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다. GDP 100불에서 3만 불까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다 보니까 GDP 100불일 때 태어나신 분들과 GDP 3만 불 때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도 많고, 이런 문제들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성세대들만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행복한 국민이 된다. 그래서 나라를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나 개인보다는. 그렇지만 지금 20, 30대 또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개인이 행복해야지 그것이 좋은 나라다, 부강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저는 서서히 바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는 국가를 앞세우는 국가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으로부터 개개인들의 행복을 보다 더 중시하는,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의 그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 운영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그 공직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판단을 할 때 판단 기준 또는 가치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다 평범한 말들입니다만 실제로 일을 할 때 이 가치관대로 일을 하는 게 지금까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명시를 한 이유는 이제부터는 반드시 이렇게 공직자들은 이런 기준으로, 이런 가치관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 뜻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또 실제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어떤 뭐 이념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그런 곳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 문제 해결과 세상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실용의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공정, 상식, 이것도 역시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제는 처리하겠다. 이것을 윤석열 정부의 원칙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아래 이제 6대 국정 목표가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그러니까 상식과 공정이 회복되고 민주주의와 법치가 바로 서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정립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자유시장 경제를 뜻합니다. 그것을 복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1번, 2번만 예전에 보수 정권에서 1번, 2번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 정부는 실용적인 정부로서 3번까지도 전부 다 아우르는 정부가 되는 것이 이제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입니다. 자율성입니다. 그런 자율성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인재 양성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인재가 제대로 양성이 돼야만이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세 번째가 이제 다섯 번째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글로벌 경제 10대 대국입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10대 대국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단단한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자강 안보 능력을 이제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뭐 누구라도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사실 제가 몇 번 걸쳐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생 고령화입니다. 그런데 이 저출생 고령화가 지금까지는 직업이 제대로 된 젊은이들의 직업이 없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기에 교육비라든지 보육이 너무나 힘들고, 또 결혼을 하지 않거나 만혼 때문이라고들 많이 말을 하는데, 그 근간에는 저는 지역 불균형 발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일자리들이 수도권에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지역은 그냥 고령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더라도 주거 환경도 열악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결혼을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만혼이 돼서 이 저출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우리나라에서 풀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지역 균형 발전, 저는 그게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중요해졌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제 국민 입장에서 국정 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 정부에서는 자료를 찾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국정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이름을 바꿔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국민 입장에서 국정 과제를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았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국정 목표가 6가지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상식이 회복한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정부에서 아직 안 지났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하게 치유하는 일들,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하는 일들, 그리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 그리고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한 그런 대책, 그래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일,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다른 또 정책들,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세부 과제에 사실은 있습니다만, 제가 세부 과제에 있습니다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서 일 잘하고 효율적인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수레가 있다고 할 때, 예전 산업화 시대 때 20세기에는 정부가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를 정부가 하는 역할은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바꿔 나가야지만이 이렇게 복잡 다단해지고 그 경쟁이 치열한 이런 글로벌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그리고 또 규제 개혁, 혁신 금융 시스템, 그다음 또 금융 과세 제도 합리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맞춤 복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런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또 공화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고, 상생의 근로 환경을 만드는 일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생의 연금 개혁 문제도 여기에 또 세부 사항에 한번 찾아보시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금 개혁이 왜 상생인가? 그건 또 세대 간의 형평성 내지는 그 공정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뭐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좀 중복은 됩니다만 이제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가 초격차 과학 기술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창의적인 인재들을 만드는 교육 혁명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기업의 자율성 확보, 예를 들면 관치 경제라든지 또는 규제 혁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기업이 가능하면 자율성을 확보하고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겠다. 그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외교와 관련된, 우리도 이제 글로벌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을 하겠다.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겠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과학 기술 강군을 만들어서 지금 현대전은 모두 다 첨단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런 군사에 대한 기술들 개발을 해서 군사력 개발은 물론이고 그게 또 산업화가 돼서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하고, 제가 직접 ADD나 이런 쪽을 방문을 해보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또 자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군 복무하시는 젊은이들도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들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의 탈피어트 군대처럼 본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군대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숙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지역 균형 발전인데요. 사실 제가 이 발표 끝나고 나서 지역 균형 발전 그 위원회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끝나자마자 사실 이제 창원에 가서 함께 그 저희들 전 국정 과제를 포함한 그 지역 공약을 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계속 가질 겁니다. 앞으로 그 뭐 제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계속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지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5년간 총 209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그 1년에 4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예산이 600조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반드시 지출을 해야만 되는 경직성 예산이 한 300조가 되고, 그리고 또 인건비가 한 100조 정도 됩니다. 그럼 한 200조 정도가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용도를
변경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중에서 10% 정도를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20조 정도가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뭐 최소한 1년에 20조 정도는 조달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5년간 이 정도를 소요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의 발전 방안들을 다 완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뭐 비용 대비 효율로 따지면 아주 적절한 정도의 실현 가능한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국정과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거의 한 50일 동안 저희들이 내부에서 한 내용을 지금 뭐 짧은 시간 30분 정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 당선인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원하셨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수위가 했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당선인의 약속과 민심을 잘 정리하는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걸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고생해 주신 인수위 관계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보다 훨씬 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